이 밤중에 어딜 가는 게야? 날이 시체를 고향 땅에 묻으러 가는 길이옵니다. 역병이라도 든 게야? 아닙니다요. 그냥 늙어서 죽은 것이외다. 가난한 집이라 이렇게 밤길을 나선 것이옵니다. 성문지기가 횃불을 들어 술의 위관을 이리저리 비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지요. 관을 두드려 볼까 하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죽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으니까요. 빨리 지나가. 수레가 삐걱이며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조선 왕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양 도성 안 낡은 골목 한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그 골목의 끝에는 작은 장이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쇠락한 기와지붕은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지요. 그 집 주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황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허리는 반쯤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을 넘어 거의 다 휘었고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관을 짜고 시체를 닦고 상여를 메어온 손이었지요. 황노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석이었습니다. 나이 26의 인물이 반듯하고 눈빛이 맑고 글도 곧잘 읽었지만 장이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천한 일을 한다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었지요. 그래도 황석은 아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나무를 패고, 낮에는 아비 곁에서 관을 짜고, 저녁이면 마당 한켠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황노인은 그런 아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안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못했지요. 어느 날 아침, 황석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악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궁에서 난리가 났대요. 다른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받았습니다. 무슨 난리요? 세자마마가 역으로 몰렸다잖아요. 대전 임금님이 직접 명을 내리셨다고. 황석이 두레박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역적이라니, 세자마마가 무슨 잘못을 하셨대요? 몰라요. 그냥 역적으로 몰렸다느니 도망쳤다느니 말이 많아요. 황석은 물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영 무거웠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황노인이 관을 짜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장이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은 무명옷을 입고 갓을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고달았습니다. 장이집이 여기요? 황노인이 대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관 하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을 수는 있지요. 언제 쓰실 거요? 오늘 밤이요. 황노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급히 필요하면 미리 짜둔 것도 있소만 맞춤으로 짜려면 하루는 걸리요. 있는 것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황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젊어 보이는 얼굴이 귀골이었습니다. 말씨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 속에 사람을 넣어서 성문을 나가야 하오. 황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패가 나무 위에 걸쳐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황석이 아직 있었습니다. 황노인이 눈짓 하나로 황석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황석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군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방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황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관 속에 넣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소.
살아있는 사람을 관 속에 넣어 성문을 통과하겠다는 거요? 그렇소. 왜요? 갓을 쓴 사람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삿갓을 벗었습니다. 황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됐을까요? 얼굴이 맑고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아래에는 지독한 피로와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냉정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방 안에서 황석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람이 황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시오. 오늘 밤 나는 세자가 아니여. 그냥 관 하나 부탁하러 온 낯선 사람이여. 황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소인이니 어찌?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될 일이요. 그 사람이 다시 삿갓을 집어들었습니다. 황 노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외아들 황석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도망치는 세자를 자신이 외면했다면 그것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황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석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지요. 황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예. 무섭냐? 황석이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방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황 노인이 아들의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술에 끌어내라. 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황석이 마당 구석 창고에서 수레를 끌어냈습니다. 바퀴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석이 수레 바퀴에 기름을 먹였습니다. 소리가 줄었습니다. 황 노인이 창고에서 관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직 칠을 다 못했지만 크기는 충분했습니다. 그 삿갓 쓴 분이 관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분 곁에는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처음에 몰랐는데 담 모퉁이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40쯤 됐을까요? 얼굴에 오랜 세월의 충성심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마마,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아라.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 노인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쪽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판자 사이에 틈새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었지요. 사람이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겠지. 황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황석이 관 옆에 쪼그려 앉아서 판자 사이 틈새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충직한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문에서 검문이 있으면 어찌할 것이요? 황 노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소? 황 노인이 쪼그라든 손으로 향로를 매만졌습니다. 소인이 살아온 게 이런 일이요. 죽은 자를 데려다주는 일이지요. 오늘은 살아있는 분을 데려다 드리는 것뿐이요. 밤이 깊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는 야경군이 돌고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개 한 마리가 짖다가 멈췄습니다. 황 노인이 두건을 단단히 동였습니다. 향로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장이집 특유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죽은 자를 보내는 냄새였지요. 성문지기들은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황 노인의 계산이었습니다. 충직한 사내가 담을 넘어 먼저 사라졌습니다. 성문 밖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그분이 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황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장, 이름이 무엇이요? 황가라고 하옵니다. 황가. 기억하겠소. 그분이 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황 노인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관 안은 아마도 칠흑 같았을 것입니다. 나무 냄새, 먼지 냄새, 향 냄새가 섞인 냄새. 황 노인이 관 표면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뭔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황석이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횃불 2개가 멀리 보였습니다. 야경군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황석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속도 줄여라. 수레 바퀴가 천천히 굴렀습니다. 황 노인이 향로를 들고 앞에서 걸었습니다. 야경군이 다가왔습니다. 둘이었습니다. 키 큰 자와 뚱뚱한 자였습니다. 야,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게야? 황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을 당했습니다요. 밤새 이 양반을 모시고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정이 딱하여. 뚱뚱한 자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에이, 냄새. 키 큰 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빨리 가. 황 노인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요. 수레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석이 뒤에서 수레를 밀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한 고비는 넘겼다. 이제 성문이다. 북문은 낮에도 검문이 엄했습니다. 더구나 그날 밤은 더욱 삼엄했습니다. 군사가 평소 2명이던 것이 4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뭔가 명이 떨어진 것이 분명했지요. 황 노인이 멀리서 그것을 봤습니다.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황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황 노인이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문 앞에 다다르자 군사 하나가 창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 황 노인이 멈췄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게야? 날이 소이는 장업을 하는 황가이옵니다. 이 관 속에 모신 분이 생전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가족들이 소인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요. 밤에 움직이는 게 무리한 줄은 알지만 아침이 되면 여름이라 냄새가 심해서 어쩔 수가 없사옵니다. 군사가 관을 쳐다봤습니다. 여름이라는 말에 다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관을 열어봐야 하는데. 황 노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이 관을 한번 봉하면 열어서는 안 됩니다요. 그것이 예에 어긋납니다요. 더구나 역병은 아니지만 몸이 많이 상해서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그래도 여시겠습니까? 군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군사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이 다부지고 눈빛이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황 노인을 쏘아봤습니다. 장이 집에서 왔다고. 어느 집이야? 북촌 황가 장이 집이옵니다요. 이 골목에서 30년째 업을 하고 있습니다요. 증명할 수 있나? 황 노인이 품 안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발급해준 장이업 허가 문서였습니다. 황 노인이 오래전부터 품에 지니고 다닌 것이었지요. 우두머리가 문서를 받아서 횃불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잠시가 지났습니다. 황석의 손이 수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관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두머리가 문서를 돌려줬습니다. 시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 날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봉안한 관을 열면 창으로 찔러보지. 황 노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관 속에 사람이 살아있는지 창으로 찔러서 확인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 노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로의 향불이 흔들렸습니다. 황석이 뒤에서 수레를 잡은 채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이 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황 노인이 그 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멈췄습니다. 황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이 업을 30년 했습니다요. 이 골목에서, 이 도성에서 수백 명의 시신을 닦고 이 피고관에 넣었습니다요. 양반도 넣었고 상놈도 넣었고 어린아이도 넣었습니다요. 그런 소인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는 짓을 하겠습니까요? 우두머리가 황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고 나리, 소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죽은 사람 곁에서 사는 것도 무서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어 성문을 속인다는 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겠습니까요? 소인 같은 늙은이가요? 황 노인이 목이 맬 것처럼 울먹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죽음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옵니다요. 이 마지막 부탁이라 하기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이옵니다요. 우두머리가 황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10호흡 남짓이었겠지요. 우두머리가 창을 내렸습니다. 황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황석이 수레를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밤길에 울렸습니다.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황석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황 노인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성밖길을 따라 조금 걷다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황 노인이 수레를 멈췄습니다. 거기에 충직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관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잠시 후 뚜껑이 안에서 밀렸습니다. 그분이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된 밤하늘이었습니다. 살았구나.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황 노인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그분이 황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오늘 밤 노인장이 나를 살렸소. 황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황석의 손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요? 황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들 석이옵니다. 석이. 그분이 황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황석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분이 충직한 사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 노인과 황석은 빈 관을 실은 수레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무서우셨습니까? 황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섭더라.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죽은 사람만 섬겼는데 살아있는 분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봤으니 그것으로 됐다. 황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수레를 잡았습니다. 돌아가자. 문제는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방이 붙었습니다. 도주한 역적세자를 숨겨준 자, 삼족을 멸한다. 방을 읽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삼족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 삼촌, 육촌까지 모두 죽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황 노인은 그 방을 골목 어귀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이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황석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봤습니까? 봤다. 이제 어쩔 겁니까? 어인, 관 짜야지. 아버지. 황 노인이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나가셨으면 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 나머지는 하늘이 할 일이야.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야경군이 지나가다 쳐다보기는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이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황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황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봐라. 황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50쯤 됐을까요?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황가 장이 집이 여기요? 그렇습니다만 주인이 누구요? 황석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손님입니다. 황 노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도청에서 왔소. 황 노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울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요. 황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포도청 관원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 군사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황 노인은 그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밤중에 성문을 나갔지요? 그렇습니다요. 손님 부탁을 받아서 시신 하나를 고향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느 집 시신이요? 황 노인이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정안 서촌 쪽에 사는 박씨 노인이었습니다요. 가족이 없어서 소인에게 부탁하셨지요. 고향이 수원이라고 하셔서 수원 쪽으로 모시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관원이 황 노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박씨 노인 이름이 무엇이요? 박성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소?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지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서 미리 관도 부탁하시고 수원에 묻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관원이 황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요? 황석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날 밤 같이 나갔소. 수레를 밀었습니다. 관원이 군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군사들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장자를 열고 보따리를 풀고 이불을 들추고 마루 밑까지 살폈습니다. 황 노인과 황석은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황석의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오그라들었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원이 황 노인과 황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은 넘어가겠소.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후일에 삼족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요. 황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관원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군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장이 집 문이 닫혔습니다. 황석이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 노인이 마당 한편 섬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시체 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황석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황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황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요. 그런데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포도청 관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6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황 노인이 마당에서 관을 짜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관원은 지난번 그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고 눈빛이 더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황가가 누구? 황 노인이 대패를 내려놨습니다. 도인이 황가입니다. 관원이 황 노인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 황 노인을 훑었습니다. 몇 달 전에 밤중에 성문 나간 일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요. 그때 관 속에 누가 있었소? 황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시체가 있었습니다요. 거짓말이요. 황 노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관원이 황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도청에서 수원 일대를 전부 뒤졌소. 박성칠이라는 자는 없소. 수원 북쪽 야산에 새로 쓴 묘도 없소. 황 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관 속에 있던 자가 누구였소? 황 노인이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박성칠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요. 수원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소인이 늙어서 방향을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관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겠소? 자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요. 삼족을 멸한다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요. 관원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황 노인의 심장이 훅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황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서당이 오늘 일찍 끝났어요. 황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광경을 봤습니다. 군사들, 관원, 그리고 굳어있는 아버지. 황석이 멈췄습니다. 관원이 황석을 봤습니다. 들어와라. 황석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관원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문 나갈 때 같이 나갔지? 예. 관 속에 누가 있었느냐? 황석이 대답했습니다. 시체가 있었습니다. 관원이 황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황석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다시 창고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황 노인과 황석은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군사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원이 황 노인과 황석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번은 넘어가겠소. 하지만 다음에 또 수상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끌고 갈 것이요. 황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관원이 돌아섰습니다. 장의집 문이 닫혔습니다. 황석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 노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황석이 아버지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황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아버지, 이제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황 노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 노인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관짜다 멈춘 나무 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패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지.
그 무렵 장이 집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포도청에서 왔다더라. 엽적 세자 숨겨준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달이 지나도 일이 없었습니다. 황석이 쌀이 떨어진 항아리를 뒤집어 보다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쌀이 다 됐습니다. 황 노인이 창고에 들어가서 쓸만한 나무 판자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팔아라. 황석이 나무 판자를 팔아 겨우 쌀 한 되와 소금 한 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황 노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지어 먹으며 황 노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찾아라. 어떤 일이든. 다음 날부터 황석이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짐꾼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집 저 집 날랐지요. 저녁이면 등이 빨갛게 쏠려 돌아왔습니다. 황 노인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지어놓고 아들이 돌아오면 상을 드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황석이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당에서 아이들 글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황 노인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 글자라도 읽을 줄 아니 그런 자리는 있을 것 같다. 아버지는 혼자 괜찮으십니까? 혼자 지는 날이 더 많았다. 그 뒤로 황석은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황 노인은 손님이 없는 날에도 관을 짰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나무가 있는 대로 짰습니다. 이웃 할머니 어느 날 물었습니다. 황서방, 왜 관을 짜는 거요? 손님도 없는데. 황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손이 가야 하니까요. 손이 가야 한다니. 손이 멈추면 몸이 녹슬지요. 몸이 녹슬면 마음도 녹슬고요. 할머니가 허수웃음을 쳤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이야. 황 노인이 대패질을 계속했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바닥에 쌓였습니다. 향기로운 나무 냄새가 마당에 번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장이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사내였는데 깔끔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 노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자네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자제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밖에 나가 있어.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내가 황 노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저자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뭔 말씀이시오? 사내가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 아직 기억하시지요? 황 노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반말이요? 사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발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황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잘 계십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황 노인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황 노인이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은자 10량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소.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소. 자격을 따질 일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황가 어르신이 덕을 베풀었으니 그 덕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황 노인이 꾸러미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게꾼질 나르고 서당 아이들 가르치며 겨우 버텼소. 정작 아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소이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황 노인이 꾸러미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눈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황 노인이 다시 꾸러미를 사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절반만 받겠소. 나머지 절반은 도로 가져가시오. 사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리 하십니까? 황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소. 그게 다요. 그 이상의 보상을 받으면 소인 마음이 불편하오. 절반이면 아들이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사내가 한동안 황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사내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그날 밤 성문지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 무서우셨습니까? 황 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요. 하지만 하셨지 않습니까?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이다. 그게 사람 사는 치 아니겠소?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길을 돌려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황 노인이 손에 쥐는 자 5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은자 위에서 빛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역으로 몰았던 자들이 이번에 거꾸로 탄핵을 받았다더라. 임금께서 직접 명을 내리셨다는데 세자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황 노인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이라니까요. 조정이 뒤집어졌다고요. 황 노인이 저자 한켠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자 바닥에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낙네들이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눈을 깜빡이며 다시 담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석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가. 예. 공부 계속해라. 과거를 다시 알아봐라. 황석이 책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내 일이다. 내가 허락할 것도 없는 거야? 황석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해 주신 거라 기분이 다릅니다. 황 노인이 코끝을 훔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황석이 웃었습니다. 황 노인도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가 장이 집에 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루마기가 깔끔하고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싼 것이었지요. 황가 장이 집이 여기입니까? 어르신이 황가 어른이시오? 그 사람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황 노인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패 하나. 종이를 들었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가 어른의 덕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자제분이 과거를 보시거든 이 패를 지니게 하십시오. 황 노인이 패를 들었습니다. 조그맣고 납작한 나무 패였습니다. 글자 두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황석이 곁으로 와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황 노인이 패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해 가을
황석이 과거를 봤습니다. 장이집 아들로 태어나 평생 차별받아온 그 황석이 한양도성 과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 자제들 사이에 황석은 무명 두루마기 하나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황석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왔소? 황석이 돌아봤습니다. 북촌에서 왔습니다. 어느 집안이요? 황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황가 장이집 아들입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슬슬 거리를 뒀지요. 황석이 그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 노인이 그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굽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황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과거는 사흘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사흘 내내 집에서 관을 짰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황석이 돌아왔습니다. 어땠느냐? 황석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잘 썼느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황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물과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황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응.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황 노인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황석이 혼자 상 앞에 앉아 빙긋 웃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황 노인은 발표날 아침부터 관을 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황석이 발표를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황 노인의 손이 대패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석이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황 노인이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땠냐? 황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붙었습니다. 황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붙었다고요? 아버지. 황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황석을 봤습니다. 황석이 황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황 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대패를 들었습니다. 황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관 짜실 때가 아닙니다. 왜? 축하받으셔야지요. 황 노인이 말없이 대패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황 노인이 대패를 내려놨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밑이 촉촉했습니다. 됐다. 이 늙은이 봐서 뭘 하냐? 황석이 웃었습니다. 황 노인도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당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황석은 벼슬을 얻어 나라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벼슬이었지만 바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줬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황 노인은 여전히 장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그만두시라고 했지만 황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다. 이걸 그만두면 내가 누구냐?
황 노인은 나이 70이 넘도록 관을 짰습니다. 손이 굳어도 짰습니다. 허리가 더 굽어도 짰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황서방, 그 힘들었던 시절에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소? 황 노인이 대패질을 잠깐 멈추고 말했습니다. 힘들다는 걸 알았지요. 그러면 왜요? 황 노인이 다시 대패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이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어이다. 그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치 아니겠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이야. 황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마당에 쌓였습니다. 향기로운 나무 냄새가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황 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뒤였습니다.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마당에 나가 대패를 잡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황석이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대패를 손에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황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고 거칠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평생관을 짜고 시체를 닦고 상여를 메어온 손. 황석이 아버지를 위한 관을 직접 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짜던 방식으로 오동나무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황석이 관을 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나무 위에 떨어졌습니다. 황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잘 가십시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황가 부자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장이집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관에 사람을 숨겨 성문을 넘겼다는 이야기. 아들이 짐꾼을 하면서도 아버지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과거에 올랐다는 이야기. 세월이 흘러 그 골목도 바뀌고 장이집도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황 노인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가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늙은 손과 낡은 수레와 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움직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언제나 작은 손에서 시작됩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힘들어도 버텨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들의 앞날을 만든다는 것. 황 노인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값진 것을 물려줬습니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마음. 그것이 황가 부자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문을 빠져나간 수레 위 관, 그 속에서 별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관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을 만들어준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수레와 굳은 손과 무릎 꿇은 늙은이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면서 오늘도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